최고의 대학하면 왜 하버드일까? 여러분들은 최고의 대학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10중 8구는 하버드라는 대학교를 언급하실 텐데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일단 하버드 대학교는 돈이 무진장 많습니다. 교황청 다음으로 돈이 많은 비영리 단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죠. 그 규모만 자그마치 532억 달러, 하나로 66조 원에 이를 정도이며 이는 전 세계 대학 기금 중에선 단연 1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기에 하버드에선 유의미한 연구라면 무수히 많은 지원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재단이 이렇게 빵빵하기에 장학금 역시 대단합니다. 재단에서 지원하는 성적 장학금은 없어졌더라도 지원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해주는 파이낸셜 에이드가 존재하는데 부모의 연간 소득이 6만 5천 달러 미만, 하나로 8,500만 원 미만이면 등록금부터 기숙사비까지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소득이 18만 달러 미만, 하나로 2억 3천만 원 미만이라면 소득의 10%만 내고 나머지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재정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든든한 뒷배가 하버드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하버드 대학교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립 도서관이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 있습니다. 하버드 도서관 시스템이라 불리는 이곳엔 자그마치 2천만 권 이상의 자료가 90여 개의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이 규모는 서울 소재대학 도서관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크다고 하죠. 정보의 양이 많다 보니 찾는 자료를 보다 손쉽게 얻기 위해 도서관에는 각 전공 분야와 지역별로 박사학위 이상 학력의 사서들이 안내를 해준다고 하며 필요한 정보가 다른 기관에 있다면 정보가 제공되는 선에서 다른 기관의 협력을 받아 자료를 참조할 수 있기까지 합니다. 하버드엔 참조 자료뿐만이 아닌 각 분야의 거장이라 불리는 최고의 교수진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내놓더라도 뒤지지 않을 최고의 교수지만 그들은 학문 앞에서는 모두가 학생이라며 학생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하며 수업 역시 소홀히 하지 않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대형 학술회의 참석도 수업 시간과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정말 부득이한 경우라면 반드시 보강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하버드는 학생 수 20명 미만인 수업이 전체 수업의 79.5%에 달할 정도로 소수 학생의 수업을 추구해 보다 심도 있게 그 학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며 수업엔 장학금을 받고 있는 대학원생, 티칭 펠로들이 있는데 그들은 학생들과 밀접해 교육을 보조한다고 하며 학생들이 기초가 없다는 전제하에 초보 수준에 맞추어 시작하라는 대학교의 요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초기에 불안한 출발을 보였던 학생들까지도 학기 말이 되어서는 엄청난 성취도를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죠. 하버드 대학교는 한 분야에서 매이지 않는 교육, 리버럴 아츠 교육을 학생들에게 철저히 시킵니다. 리버럴 아츠 교육이란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를 바탕으로 학문의 기초를 넓게 쌓는 것으로서 전공이 아니더라도 철학, 사회학, 영어, 심리학 등 학생들의 인생에 중요하게 남을 다양한 지식들을 접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학교 차원에서요. 그렇게 넓은 시야를 얻게 된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에 대한 전문성뿐만이 아니라 포괄적인 지식까지 겸하고 있기에 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해요. 하버드 대학교는 다양성을 중시합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대략 70% 정도로 가장 많은 편이지만 나머지 30% 정도의 학생들은 특정 분야에 뛰어난 수준을 보이거나 특이한 배경을 가진 인물들을 등용하죠. 하버드에서 이들은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보지 못했던 부분뿐만이 아닌 세상을 알아가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IMF, UN 등 국제기구나 그 외 기관에서 인턴으로 현장 실습을 하고 오는 것을 지원해주는 학교의 여러 시스템들과 외국에서 단기로 공부하는 하버드생들을 위한 장학금 등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밀어주는 환경까지 더해져 하버드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주죠. 하버드 대학교엔 엄청난 인맥풀이 있습니다. 알기 쉽게 몇 가지 예시를 드리자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녔다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8명이나 나왔으며 10억 달러, 하나로 1조 3천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세계 최고의 부자, 억만장자 중 살아있는 사람만 188명이나 되죠. 세계를 망라하는 상을 받은 인물들도 여럿 배출했는데 대표적으로 한 예시를 꼽자면 노벨상을 받은 인물만 160명이나 됩니다. 세계 최고의 수학상, 필즈상 수상자는 18명, 컴퓨터 관련 최고의 상, 튜링상 수상자가 14명, 건축 관련 최고의 상, 프리커츠상 수상자도 5명이나 되죠. 문화예술에서도 엄청난 업적을 남겼는데요. 10명의 아카데미상 수상자, 48명의 퓰리처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스포츠 분야에서도 108명의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하버드 출신이라고 합니다. 상을 받진 못했어도 전 세계의 정계, 법조계, 언론계, 재계, 문화계, 학계에서 최고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 동문으로 있는 곳이 바로 하버드 대학교라고 할 수 있죠. 방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하버드는 전세계 대학교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이름값, 브랜드 평판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돈까지 많은 학교이기에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인재들이 끊임없이 몰리는 선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재들 중에서도 학습 의욕이 있는가, 창조성이 있는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유머와 센스가 있는가, 남에 대한 배려를 하는가,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 등 여러가지 입학평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소수의 인원이 대학교에 합격하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교의 수준은 날이 갈수록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버드의관에 찾아보니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하버드 대학교 학부생들은 말 잘하기로도 유명한데 디스커션 세션이라는 특이한 수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주제나 논문을 읽고 그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인데 누가 가장 논리적이게 아주 잘 떠들었냐가 점수의 기준이기에 보다 유창한 말빨을 기르는데 매우 탁월한 수업이죠. 허허, 이런 수업들이 정규 과정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 뛰어난 인재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을 보니 성적을 얻기 위해 무작정 공부만 하는 문화를 지닌 한국의 대학교들에 대해 여러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언젠가 이런 교육 방법이 한국에도 적용되어 세계를 놀래킬 수 있는 업적을 만드는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이 나왔으면 하는 아주 조그만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말천님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뿅.